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의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불과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죠. 자, 대규모 의장대 사열식도 해주고 영공에서부터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대우해주는 등 굉장히 화려하게 국빈 대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세세하게 언급을 하냐면, 참고로 과거에 문재인은 이 불과 작년이었던 2022년 1월 당시에 아랍에미레이트 측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를 받고 외면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싱을 당했기 때문이죠. 자, 아부다비 왕세제와 그때 당시에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정상회담이 돌연 취소됐었다라고 합니다. 저때 왕세제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이거든요. 자, 당시 부산 엑스포 지지 요청에도 별다른 확답이 저쪽에서 없었고 영 양국 간의 관계가 미적지근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정상적인 세계 각국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는 그 나라 행정부가 어떤 성격을 띠는지 어떤 스탠스인지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을 비롯한 그런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자유진영 노선에 속하는 나라인지 아니면 이 나라 이 정부가 자꾸만 국제 왕따 노릇을 자처하면서 아웃사이더의 길을 가고 슬금슬금 북한과 중국 같은 곳에 엉뚱한 곳에다가 줄을 서는지 아닌지 세계 각국들은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들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언론이 있고 정보부가 있고 정부가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도 이제 지난 대선에서 우리나라는 비로소 정권을 바꿨습니다. 덕분에 국격도 훨씬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번에 40조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 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의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간 겁니다. 심지어. 자, 아랍에미레이트 영공에서부터 전투기 대대를 띄워가지고 우리나라 전용기를 호위 비행해줬다라고 하죠. 시내 길거리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현지 언론들은 15개 면에 걸쳐가지고 15개 면에 걸쳐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후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궁인 칼사르 알 와탄이라는 곳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이 아랍에미레이트 연방 대통령, 짧게 줄여서 무함마드 대통령이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곧바로 한국에 3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대규모 투자를 이제 우리나라에 결정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받아낸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과 이 UAE 사이에서 경제협력과 윤석열 대통령 방안에 대해 현지 언론에서도 크게 이렇게 싣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국 대통령 모두가 참석한 자리에서 서명식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경제 관료들이 나와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는 거죠. 자, 필요하다면은 제가 또 여기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도 제가 뭐 또 내일 영상에서 추가로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영상에서 잠깐 저때 어떤 내용들이 오고 왔는지 조금만 굵은 것만 몇 개 간추려 볼게요. 자, 아랍에미레이트 측의 풍부한 오일머니, 저게 나라가 국토 면적은 조금 작을지 몰라도 조금 작은 나라일지 몰라도 경제 규모는 절대로 작은 나라가 아니죠. 풍부한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중동의 부국입니다. 저 풍부한 아랍에미레이트 측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우리나라가 투자로 받아내면 좋겠죠. 국가 먹거리를 확보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자, 한국 기업의 아부다비 국영에너지 회사 발주 사업에 참여를 늘린다든지 한국 기업들이 그쪽 공사에 많이 참여하는 거, 그리고 또 그 나라 수출입은행과 우리나라가 금융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원자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히 되게 중요하죠. 원자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업계가 앞으로 숨통을 어느 정도 틀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수출 절차들이 간소화된다라든지 수출 품목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연방 사이 측의 원자력 협정에 따른 행정 약정을 맺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양국이 특별 양해각서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약정을 통해서 이 행정적인 고속도로를 뚫어 놓으면 그 뒤에는 이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저 중동 지방의 어떤 사업에 진출하기가 훨씬 더 매끄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아랍에미레이트 쪽에는 이미 과거에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는데 한번 성공해가지고 크게 건설을 해놓은 바라카 원전도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알겠지만 이 원전 사업이라는 거는 건설공사 수주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 유지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막대한 이득이 창출되는 대규모 국가 먹거리 사업입니다. 유지 보수하는 데도 많은 이윤이 창출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양국의 우호 관계를 잘 맺어놔야 되겠죠. 우리는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지보수 관리 사업에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이렇게 인력으로 파견이 돼서 많은 이득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말 우리나라가 이 정신 나간 어떤 탈원전 정책을 고집을 하다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 가성비 좋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장점을 널리 알리면서 이 신뢰도를 빨리 회복을 해나가는 게 급선무입니다. 해외에서 저렇게 돈을 벌어와야 그 돈이 일단 우리나라 안에서 풀리기 때문이죠. 그 국민들의 어떤 먹거리가 늘어나는 것이죠. 자, 참고로 과거 문재인을 패싱했던 왕세제가 지금 윤석열과 정상회담을 나누고 있는 현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의 대통령입니다. 자, 40조 원 투자를 결정하면서 올해 조만간 곧바로 한국에 방한까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대응을 해서 우리도 국빈 대접을 해줘야 되겠죠. 자,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정상은 양국의 정상은 이번에 특별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서 최고 수준의 양국 발전을 위해 합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외교적으로 국가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자, 특히 원자재가 부족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한 가지 또 정말로 잘된 일이 있는데 바로 아랍에미레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원유에 대해 우리나라가 우선 구매권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자, 한국은 원자재가 부족한 나라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원자재를 수입을 하더라도 하나의 수입선에만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수입 루트를 다변화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이 원유 우선 구매권 같은 걸 우리가 한국식 이렇게 확보를 해둔다면은 당연히 중요한 외교적 성과가 되겠죠. 어느 한쪽의 수입 루트가 불안정해져도 원자재를 계속 이래 다른 곳에서 또 대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외교적인 성과로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가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청신호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을 두고 전략적인 동반자라고 치켜 세우면서 최고 수준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한국이 제2의 고향이라는 소리까지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번에 대규모 경제협력 성과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다는 마음으로 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은 좀 더 자세하게 또 전날의 어떤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목들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안건들에 대해서 경제 협력이 오고 갔었는지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경제 배경 지식 차원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과거 우리 대한민국은 한때 국민들의 철저한 어리석음과 또 그렇게 되도록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미디어들의 무책임한 선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우리 대한민국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5년의 대가는 너무나도 뼈아프고 가혹했어요. 나라 기둥 뿌리를 말 그대로 뿌리채 뽑아 흔들 정도였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현명해져서 이런 꼴을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정치 격언에서 이런 번듯한 소리들이 나옵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죠. 그러나 국가의 주인이 정말로 국민들이 맞다면 우리 국민들 역시 그 주인에 걸맞는 노력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의 종놈들과 하인들이 감히 교묘하게 주인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려 들지 못할 것이고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그 종들이 올라앉으려는 그런 건방진 마음을 감히 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그 주인에 걸맞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도 긴장하고 아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는 물론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실제 그 정치인을 높은 자리로 보내주는 것, 뽑아주는 것, 선택하는 건 누구입니까? 그 정치인을 선택하고 만드는 건 바로 국민의식 수준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합리적이고 바른 목소리를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